안녕하십니까. 저는 여기 대치 S 플러스 학원에서 수학 가르치고 있는 김학림이라고 합니다. 일단 우리 또 재혼생 엄마들이 있으니까 제가 사실은 제 이력이 어떻고 제가 어떻게 잘났고 잘 이제 확인할 수도 없는 그런 사실들을 막 나열하면서 나는 이랬고 저랬고 하는 것보다 아이들이 이제 집에 가서 우리 수학 선생님 이래 배울 게 있는 사람이야라는 그냥 그것만으로도 저는 여기 서 있기에 충분히 자격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일단은 간략하게 굳이 제가 어디 학원에서 일했고 여기서 일했고 저기서 누구를 배출했고 이런 거는 생략하고 그냥 저는 강의를 열심히 하려고 하고 애들 성적을 올리는데 조금 진심인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렇게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좀 얘기를 나누고 싶은 얘기는 우리가 이제 고2잖아요. 애들이. 그래서 고2가 됐는데 당연히 지금 이번 중간고사 시험 점수도 궁금하고 다음 기말고사 시험 점수도 궁금하겠지만 가장 관심이 있는 건 입시 아니겠습니까? 그죠? 만약에 어머님들한테 하나 선택하라고 이번 중간고사 망치고 대학 서울대 보낼 거예요. 그러면은 당연히 아마 이번 중간고사 100점보다 그냥 망치고 서울대 가는 게 좋아요 라고 할 거예요, 사실. 그래서 오늘은 좀 수학에 관한 얘기보다는 입시에 관한 얘기를 나눠보려고 하는데, 사실 아시겠지만 저는 수학을 가르치는 사람이고 지금도 메가스터디에서 수학 가르치고 다른 다 수학을 가르치고 있어서 입시의 전문가는 아니에요, 제가. 그러나 이제 우리 학생들이 일단 현재 2학년이 이 상황에서 그래도 최소한의 알아야 될 정보들, 그 다음에 이제 어머님이랑 엄마나 이렇게 할 거라고 했을 때 그 말을 듣고 예를 들어서 아까 동현이 큰애 보내보셨으면 당연히 큰애 보셨으면 알 거고, 이제 아마 좀 지금 현재 바뀐 상황만 조금 체크하시면 될 건데, 또 이제 장녀거나 경민이는 혹시 둘째 정도 되면 아마 또 이제 또 경험들이 있으시기 때문에, 그죠? 혹시 첫째가 고3인 몇 년? 다행. 달라서. 그렇구나. 무슨 좋은 쪽인지. 그래서 일단 이거 잠깐 봐주시면은 이번 그래도 이제 보라고가 또 변화가 좀 있어서 그것도 조금 설명해 드리고, 중간고사가 작년 2학년 중간고사에 비해서 킬러 문항수가 좀 줄었습니다. 킬러 문항이 보통 킬러라고 부르면 이제 애들이 그러니까 엄마 나 이거 풀 수 있었는데 아까워 시간 없어 못 풀었어 이 정도가 아니라 손도 못 대는 그런 문제가 5에서 6문항 정도 있었었는데, 그래서 쉬운 시험은 아니었어요. 수원에 있는 학원들이나 이런 제가 다니는 학원들하고 비교해봐도, 혹은 기출문제들이랑 비교해봐도 보라고 시험 문제가 쉽진 않았어요. 근데 이제 학교 선생님이 자꾸 쉽다고 얘기를 하는데 왜 그러시는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쉬운 문제는 아니었고, 근데 이번에는 킬러 문항수를 줄였어요. 한 2-3문항 정도로. 그러니까 나 이거 손도 못 대겠어 이런 문항이 2-3문항 정도 줄었는데, 그 문항마저도 그렇게 어렵진 않았어요, 사실은. 그렇게 어렵진 않았지만 킬러 문항이 줄었지만 아이들 성적은 예를 들어서 평균은 예년하고 비슷하거든요. 1등 컷이랑 평균은 비슷하기 때문에. 그럼 왜 이런 현상이 벌어졌냐면 중간 난이도 문제가 너무 늘어났어요. 중간 난이도 문제가 늘어났다는 건 뭐냐면 노출된 문제를 낸 겁니다. 학교에서 우리 학교는 교과서를 낼 거야. 교과서 익힌 문제를 낼 거니까 좀 봐 라고 해놓고 나서 그 문제를 낸 게 맞아요. 당연히 우리는 연습시켰고, 그래서 선생님 제가 이따가 이제 확인시켜 보고 애들 제가 거짓말할 수도 있잖아요, 그지? 근데 애들 자료 보시면 알겠지만 제가 이거 누가 오셨어요 지금? 열흘 전에도 아니고 딱 3일 전, 일주일 바로 전날 시킨 프린트에서만 한 65%가 똑같이 나왔어요,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이 시험 문제를 왜 못 풀었는지를 약간 좀 얘기를 나눠보고 싶은 마음이 좀 있어서 요 자료를 잠깐 봐줘. 괜찮아. 안녕하세요. 조촐해, 가족 같은 분위기로. 가족은 아니지. 그래서 보면은, 중난이도 문항을 좀 늘렸다는 것 자체가 좀 고무적인 거고, 그래서 아이들이 준비할 수 있는 시간도 충분하고 준비했던 문제들을 만났지만 그 문항들에 대한 어떤 변형들, 약간의 뒤틀림들이 좀 시간적으로 좀 부족했고, 그 다음에 아주 쉬운 문항은 또 줄어들었어요.
아주 쉬운 문항은 줄어들고 이제 약간 애들이 그래도 한 개념, 두 개념 정도 좀 집어넣어야 되는 개념들이 늘어나다 보니까 아마 모르겠어요. 각자 이제 우리 자녀들이 집에 가서 시험에 대해서 어떻게 말했는지 모르겠는데 뭐 또 고2쯤 되면 말도 잘 안 해요. 뭐 물어보면은 뭐 몰라. 시험 끝나고 얘기할게. 막 이러고 그래서 아마 그랬는데 아마 혹시라도 얘기하는 자녀가 있다면 이런 얘기 했었을 거예요. 풀만 했었어. 풀만 했는데 왜 틀렸어. 뭐 봤던 문제인데 틀렸어. 이런 게 좀 있을 겁니다. 그래서 보면은 제가 이제 바라보는 시각은 킬러 문항은 줄이고 중난이도 문항을 좀 늘려놨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2등급 라인이 엄청 구간이 많이 나오는 그런 현상이 좀 벌어지게 된 실제로 이제 오늘 애들한테 확인해 본 결과 1컷이 이제 80점이고 2컷이 49점. 그러니까 70점대, 60점대, 50점대 전부 다 2등급인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2등급을 맞았다는 것 자체가 크게 뭐 엄청 좋아할 일은 아닌 거죠. 3컷은 23점이에요, 어머니. 말도 안 되니까 뭐 자기가 4등급을 맞았다는 건 거의 그냥 한두 문제밖에 안 맞았다는 거라서 이건 뭐 거의 우리 뭐 있을 수 없는 일이고 당연히 그럴 일도 없었고. 그래서 넘어가 보시면은 제가 지금 보내드린 자료에 쪽수가 안 적혀져 있죠. 네. 3쪽 정도로 보면은 사실 이거는 사실 이거는 근데 제가 이제 어머님들한테 할 얘기가 아니라 학생들한테 할 얘기들이라서 일단은 그래서 그 다음 시험 대비는 오히려 더 교과서랑 부교재가 있으면 부교재 프린트에 더 충실해야 될 것 같습니다. 더더욱 더 이제는 중난이도 문제, 뭐 킬러 문항을 제가 수업 시간에 하던 킬러 문항의 수도 좀 줄이고 중난이도 문제를 더 늘려서 더 아이들한테 좀 면밀한 확인을 좀 해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익숙한 문제들이 나와요. 애들이 분명히 봤던 문제들을 만나고 어제 뭐 시험 보기 전날, 시험 보기 전전날 봤던 문제들을 만날 거기 때문에 아이들은 시험 자체가 익숙할 거고 괜찮은데 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으나 근데 이제 그 문항들이 조금씩 변형되어 있는 포인트들을 찾아서 연습을 좀 해야 되는 그런 상황도 필요하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좀 오글거리지만 저를 그냥 좀 믿고 제가 시킨 대로 좀 잘 하면 점수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잠깐 이제 넘겨보시면은 이거 진짜 제가 이거 어머님 이거 거짓말 안 하고 지금 여기 5분 계시는데 뭐 거짓말 할 일도 없는데 전날에 애들한테 이제 모의고사로 교과서 문제를 제가 뽑아서 시험 문제를 만들어서 줬거든요. 거기서만 겹친 게 65%예요, 진짜로. 근데 이게 문제가 뭐가 문제냐면은 예를 들어서 지금 앞에 여기 보면 유사문항들 여기 있잖아요. 비주얼만 봐도 그냥 수학 모르는 사람이 봐도 그냥 진짜 똑같아요. 그냥 이게 어떤 포인트가 변형이 됐어요가 아니라 그냥 똑같아요. 근데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시켜놨는데 왜 틀렸냐면 제가 애들 탓을 하는 게 절대 아니에요. 왜 틀렸냐면은 넘겨보시면 여기 유사문항 이거 여기 한번 봐주시면은 첫 번째 문제 보시면은 코사인을 탄젠트로 바꿔놨어요. 아버님 당연히 이게 코사인 탄젠트 기억나시죠? 코사인 탄젠트 딱 요 정도의 변형. 그러니까 이것도 사실은 우리 만약에 우리 어른들 입장에서 야 그거 바뀌었다고 못하냐 라고 핀잔 주면 줄 수 있으나 이건 시험 기간에 분명히 부담으로 작용했을 수 있어요. 그 다음에 그 밑에도 보면은 그냥 방향이 이것도 똑같이 이제 그 전날 제가 시켰던 문제인데 방향이 바뀌어 있어요. 함수 방향을 바꿔놓으니까 애들은 그러니까 이 익숙함에 속아있던 거야. 이거 어제 봤던 문제인데 근데 또 들어가 보면 조금 달라. 이런 포인트들이 좀 있어요, 사실은. 그래서 또 넘겨보시면은 이것도 여기도 보면 이건 문항 번호까지 똑같아. 제가 만든 모의고사에 16번, 16번 문항 번호까지 똑같았는데 10 이하의 자연수, 30 이하의 자연수 딱 그 정도. 그냥 문자만 바꾸고 똑같습니다, 얘는 사실은. 그리고 그 밑에도 보면은 뭐 각변환이 하나 추가됐고, 어머님들이 맨 밑에 문제 요거 맨 밑에 문제 보시면은 이거 똑같은 문제 같아 보이죠? 달라요. 2랑 3이 위치가 바뀌었어요. 한번 살짝 비교해 보세요. 전날 나는 이걸 시켰는데 그 다음날 애들이 이걸 만난 거예요. 2랑 3의 위치만 바뀌어 있어요. 거의 똑같아요, 그냥.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바꿔놓으니까 아이들이 사실은 익숙한 문제인데 틀렸어요라는 말이 나올 수도 있고, 저는 더 연습을 시켰어야 되고, 더더욱 더 이런 부분들을 아이들하고 얘기를 했었어야 돼요. 그 다음에 딱 우리 보라고에서 항상
내는 두 문항 정도의 예고하지 않은 문항들도 내요. 예고하는 아직 문항들 내는데 그 예고하지 않은 문항들도 이번에는 또 제가 운이 좋아서 맞췄어요. 왜 맞췄냐면 사실은 제가 이 재종 강의도 같이 하거든요. 지금 뭐 이렇게 보라동에 오지 않는 재종 강의를 하는데 그 제가 이제 이게 같은 이제 어차피 재수생들이 보는 게 우리가 직접 출제범위니까 대수가 같은 시험을 보니까 제가 재종 강의할 때 모의고사로 이제 애들 나오는데 그 모의고사 문제 중에 내가 수업 준비하기 귀찮으니까 거기서 그냥 잘라내서 애들 시켰던 문제가 있는데 그게 똑같이 겹쳤어요. 그래서 뭐 사실은 비주얼만 봐도 너무 비슷하고 밑에 있는 내용은 조금 문제는 다르지만 약간 들어가 보면은 이제 이게 내용 자체는 좀 비슷한 그런 문항이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아이들한테 진심을 다해서 준비시키나 근데 이제 방금 이제 경험해 보셨듯이 이런 어떤 그런 포인트들에 따라서 아마도 좀 애들은 좀 또 우리 또 다 맞진 않았잖아요. 틀린 애들도 있고 또 또 그렇잖아요. 우리 동영이도 뭐 수영이도 그래서 가림이도 뭐 그랬기 때문에 어쨌든 이렇게 저는 잘 준비시키고 있고 앞으로 뭐 뒤에는 그냥 그저 그런 내용들입니다. 제가 이렇게 준비시키고 있고 뭐 어떻게 하고 더 열심히 시켜서 기말고사 때는 반드시 성적을 올려내고 아직 등급이 나온 게 아니잖아요. 사실은 그죠. 이제 가등급이 나온 거고 그래서 더 정석 올려내서 아이들한테 반전을 꾀할 수 있도록 점수를 높게 맞은 친구들은 유지할 수 있도록 낮게 맞은 친구들은 더 높여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일단은 보라고 시험 분석은 딱 요 정도쯤에서 마치고 그렇습니다. 제가 뭐 저밖에 없기 때문에 오늘 그래서 인사 나누세요. 괜찮아요. 편하게 조촐하게 주차하느라고 좀 맞아요.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고유 중간고사는 그렇고 사실은 그래서 사실 이제 중간고사보다는 좀 이런 얘기를 좀 어머님들하고 얘기하고 싶었었는데 전략이라는 어떤 단어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입시한테 전략이라는 말을 쓰는데 제가 이번에 그 설명회 준비하면서 전략이라는 말 사전으로 한번 찾아봤어요. 전략이라는 말을 정확하게 우리가 또 우리 어른들은 또 기억하고 다니지는 않잖아요, 사실. 그래서 전략이라는 말이 뭘까 하고 제가 사전을 찾아봤더니 이거는 저 순서를 좀 잘못했잖아요. 이런 뜻이더라고요. 전략이 전쟁을 전반적으로 뭐 이끌어가는 방법이나 책략, 전술보다 상위 개념. 그것도 몰라서 전술보단 전략이 좀 더 상위 개념인 것 같고 정치, 경제 따위의 사회 활동을 하는데 필요한 책략 뭐 이런 것들이래요. 그죠? 그래서 사실은 그래서 혹시 어머님들이 아버님이나 이제 알까 몰라서 제가 이거 준비해 봤는데 이 두 게임 차이 아시죠? 당연히 이 게임 이름 아시는 분 테트리스 아시죠? 그죠? 아버님 얘 아시죠? 스타크래프트 그죠? 그래서 이 두 게임 차이가 테트리스 전략 필요 없잖아요. 그냥 나오는 거 그냥 갖다 꽂으면 되고 그렇지 않나? 얘는 약간 이걸 우리가 전략 시뮬레이션 게임이라고 그때 뭐 하고 그래서 어머님도 혹시 아실 만한 건가 해서 갖고 와봤는데 어쨌든 전략 이게 좀 필요한 게임 전략 필요 없이 그냥 냅다 하면 되는 게임 뭐 이 정도. 그래서 이 전략이라는 단어를 여기서부터 출발할까 해서 입시에 뭐 그냥 공부 열심히 하고 좋은 대학 가면 되는 거 아니야. 입시에 무슨 전략이 필요해 라는 어떤 그런 의문을 가질 수 있어서 지금은 어머님들과 아버님들께 제가 막 엄청난 많은 공부를 해달라는 게 아니라 진짜 최소한의 것 고2 학부모를 이제 앞두고 나서 최소한의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누고 만약에 본인이 원래 알고 있었던 내용들이 많다면 공감해 주시고 아니면 저랑 오늘 딱 이런 얘기 조금만 하시고 한 뭐 얼마 걸리지도 않을 겁니다. 그리고 궁금한 거 있으면 저한테 물어보시고 그리고 이제 귀가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퀴즈를 한번 좀 준비해 봤어요. 좀 약간 다채롭게 준비해 봤습니다. 그래서 한번 맞춰보세요. 여기 우리 또 아버님은 또 당연히 자 학생들이 하는 대화를 보고 이상한 점을 찾으면 됩니다. 이상한 점. 입시에 대해서 애들 하는 말들이에요. 뭐 제가 또 들었던 말들이기도 하고. 일단 첫 번째는 저는 학교 내신이 1.2라서 논술 전형을 준비해서 서울대를 준비하고 싶어요. 이거 뭐 이상한 점 어디 있어요? 전혀 뭐 이상할 게 없는 문장 같아 보이기도 하죠, 그치? 제가 절대 무시하려는 건 아니고 이런 어떤 정보들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사실 이건 불가능한 말이죠. 왜냐하면 서울대는 논술 전형이 없어요. 현재 서울대는 논술 전형 하지 않고 있고 연대랑 고대까지가 논술 전형을 갈 수 있는 건 최상위 대학들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뭐 이런 말을 하는 아이들이 있다면 이건 좀 이상한 우리가 생각하면은 뭐 예를 들어서 엄마 나 스파게티 먹고 싶어. 저기 시골집 한식집 가자. 이렇게 얘기하는 거랑 똑같은 준비하지 않은 메뉴라고 보면 될 것 같고. 요런 어떤 정보 아니면 이런 거 어떠세요? 우리 애가 내신 1점대인데 연대 고대 지원하고 안전빵으로 서강대 지원하려고요. 이게 사실은 이제 우리 어머님 이제 고3 지금 보내신 어머님들 입시한 이 선배들 형 누나들 있으면은 되게 이상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너무나도 이상하지 않을 수 있는데 이젠 우리 요 아이들부터는 이거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내신 등급제가 5등급대로 바뀌어서 1점대면은 1.9면은 만약에 1.1과 1.0과 1.9의 차이가 그냥 온 서울에 다 갈 수 있는 점수입니다. 1점대라는 말은 이제 없어져야 됩니다. 우리 뭐 예를 들어서 어디 다른 어디 입시 컨설팅이나 학원 상담 받으러 갔는데 이제 막 얘기 나누다가 그 상담 소장이 그래서 애가 성적대가 어떻게 돼요? 내신 1점대예요. 이거 너무 말도 안 되는 소리인 거죠. 1점대 인서울대학이 다 들어있습니다. 이따가 제가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아마도 하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것도 예상입니다. 예년의 어떤 자료에 대한 예상이 왜냐하면 아직 한 번도 이 아이들은 대학을 가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그렇게 될 거다라는 예상이고 어떻게 될지는 이따 다시 한번 제가 표로 보여드릴게요. 그 다음에 이런 건 어때요? 저는 교과로 연대와 고대를 쓰고 논술로 성대와 중대를 쓰려고 해요. 이 말뜻 어때요? 그러니까 수시 6장을 2장 제가 나누겠다는 거예요. 이것도 제가 보면 너무 이상한 문장이에요. 왜냐하면 교과로 연대와 고대를 쓸 수 있는 애는 무조건 교과로 연대와 교대를 쓸 수 있으면 교과로 성대 중대가 붙어요. 내가 교과로 연대 중대를 쓸 수 있는 그 정도 위치가 되면 교과로 성대 중대를 붙기 때문에 논술로 준비할 필요가 없는 거죠. 차라리 얘는 교과로 연대 고대를 쓰면 논술로는 의치 한약수만 준비해야 돼. 의대, 치대, 약대 이것만 준비해야 되는 거죠. 그런 상황인 이런 어떤 그런 퀴즈들. 이거는 이거 제가 직접 받았던 질문이라서 예전에 저쪽 운정 쪽에서 강의할 때 파주 사는 학생인데 건국대학교 논술로 쓰라고 한대요. 이건 사실 못 쓰게 했어요. 사실은 걔는 논술로 쓰지 않았어요 그때. 그리고 공국대학에 붙었어요. 왜냐면 거기는 지균. 걔네 동네 자체가 지역균형이 되는 딱 동네라서 걔는 논술보다는 당연히 지균이 훨씬 확률이 높으니까 걔는 쓰지 않게 해야 되는 거죠. 이런 것들 많아요. 이런 얘기는 이제 정시가 3장이고 수시가 6장이고 우리 다들 알고 있잖아요. 그치? 근데 정시파라는 말은 저는 없어져야 된다. 무슨 조폭들도 아니고 정시파래요. 이제 너 왜 수시 안 써? 그러면 저 정시파래요. 그래서 무슨 파야 도대체 어느 동네에 있는 파인 거야? 그런 생각들. 그래서 다 보면은 이것도 말도 안 되는 수리논술 2장을 연대와 성대를 지원을 합니다. 저는 추천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달라요. 연대는 수능 전에 시험을 보고 보통 좀 바뀔 수도 있어요. 어머니 입시가 당연히 해마다 조금씩 바뀌니까. 성대는 수능 후에 봅니다. 그리고 시험 범위가 틀려요. 연대는 대수 미적분, 심화 미적까지 다 나올 거고 성대는 대수 미적분까지만 나올 거예요. 아마도 범위 자체가. 그 다음에 가천대 이것도 추천하지 않아요. 가천대는 미적분이 나오지 않고 심화 미적이 나오지 않고 한국외대는 심화 미적 냅니다. 내기는 쉬운 문제이긴 하지만 그런 것들. 이건 절대 안 돼요. 지금 제가 확통을 공부하지 않았지만 논술 전형을 쓰려고 해요. 경희대를 쓸 거예요. 말도 안 돼요. 왜냐면 경희대는 수능 끝나고 이틀 뒤에 시험을 봐요. 그러니까 이런 시기조차도 모르는 친구들도 많이 있어요. 심지어 어떤 친구도 있어요. 제가 예전에 다녔던 기숙학원에서 일인데 애가 그냥 평범하게 와서 얘기를 하는데 깜짝 놀랐어요. 자기가 홍대를 가려고 홍대를 쓴대요. 홍익대를 논술로 쓰려고 홍익대에서 시험 9월 달에 보거든요. 그래서 8월 달쯤에 얘기하는 거예요. 홍대를 그래 누가 쓰라고 해줬어요. 그러니까 담임 선생님이랑 상담을 했대요. 그 학원 자체가 좀 이상한 학원이에요. 왜냐면 얘가 기하 선택자예요. 그때 당시에. 그러니까 그럼 왜 문제가 되겠는? 홍대는 기하가 나오지 않아요. 그때는 홍대는 미적만 나왔었어요. 근데 그 기하 선택자가 갑자기 그 논술을 쓴 거예요. 수능 전에. 그리고 수능 전에 갑자기 미적 공부를 했어요. 수능을 기하를 보는 애가. 그런
근데 전 그래서 당연히 얘가 망할 거라고 생각했고, 넌 도대체 누가 뭐 입시 담임을 짜준 거야? 담임 선생님 자체가 막 어린 막 20살 초반에 어떤 이제 막 대학 졸업한 전혀 경험 없는 그런 선생님인 거예요. 그래서 말도 안 되는 상황인데 애가 막 기아 선택한 애가 수능 보기 전에 갑자기 미적책을 피고 미적 문제를 풀고 걔가 잘 됐겠습니까? 사실 뭐 당연히 논술도 망하고 또 기아 정시도 망하고 좀 많이 힘들었었죠. 그런 어떤 말도 안 되는 전략. 그래서 막 심지어 또 반대 케이스 이런 경우도 있어요. 여기 수지 지역에서 만났던 제자인데, 이건 실제 있는 제자 이야기인데, 교과로 이제 아주대를 썼어요. 교과로 아주대를 썼고, 아주대가 최저가 없었어요. 아주대가 최저가 없었기 때문에 교과로 아주대를 썼고, 근데 이제 그때도 학원 선생님들 걔한테 쓰지 말라고 했지만 애매했었어요. 교과가 지금 기준 말고 그때 기준으로 2점대 중반 정도, 2점대 중반이면 그래도 아주 써도 되지 않나 싶었는데, 걔가 수능 점수가 좀 잘 나왔거든요. 모의고사 점수가 조금 좋았는데 지가 불안해서 교과로 아주대 쓴 거예요. 그리고 수능을 봤는데 당연히 점수가 잘 나온 거예요. 준비를 잘해서. 그래서 뭐 11112인가를 맞았어. 그래서 얘가 11221인가 뭐 맞아갖고 연대나 고대를 그냥 정시로 갈 수 있는데 아주대를 붙어버린 거예요. 교과로. 그래서 실제로 얘가 아주대를 가게 되었어요. 근데 다행인 건 논술을 써놨어요. 수리 논술을. 경희대랑 성대를 써놨어요. 그래서 얘는 자기 정시로 연대 고대를 갈 점수를 받아놓고 수능을 그렇게 받아놓고 성대랑 경희대를 붙기 위해서 논술 공부 엄청 했어요. 왜냐면 이 논술 떨어지면 아주대 가야 되니까. 아주대를 무시하는 게 아니라 얘 입장에서는. 실제로 얘는 그래서 이게 전략의 부재 때문에 생기는 일들이에요. 실제로 얘는 그래서 그나마 그래도 성대를 붙고 싶어 했는데 다행히 경희대를 붙었어요. 논술로. 그래서 경희대를 갔고 당연히 아쉬움이 너무 남으니까 반수했습니다. 그 제자고 조교까지 해갖고 제가 잘 아는데 반수까지 했고, 반수 때는 또 그렇게 잘 나오진 않았어요. 결국 그냥 경희대로 졸업을 했어요. 그 친구는. 근데 자기 인생의 천추에 계속. 그래서 아예 그냥 그때 막 후회도 해요. 그때 다 내려놓고 한번 재수할 걸. 뭐 이런 후회도 하고 뭐 그런 학생들도 있고. 그러니까 전략이라는 게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아까처럼 뭐 홍대 논술을 앞에 썼던 말도 안 되는 그런 전략을 세우는 친구들도 있고, 얘처럼 너무 불안한 마음에 이렇게 전략을 세울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을 지금은 그러니까 각각의 내가 우리 자녀들한테 대해서 뭐 모든 전략을 다 난 입시 전문가가 아니에요. 저는 아시겠지만 저는 수학적으로만 이 대화가 가능한 상황이라서 우리가 이제 해야 될 내용들을 조금만 더 체킹하고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그래서 어머님들께 우리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 현실 파악을 좀 우리가 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 학교의 내신, 그다음에 우리 이게 어떤 날카로운 주제 파악이나 하쇼 이런 단어가 아니라 그냥 현실적으로 지금 현재 상황이 어떤지를 좀 파악을 해야 될 거고, 방향을 설정한 다음에는 무조건 이제 몸 만들기에 돌입해야 돼요. 이제 나한테 이제 필요한 것들, 나한테 필요 없는 것들 좀 걷어낼 필요가 있어요. 고2들은. 고1까지는 애들이 아직도 고3까지도 사실 고3 때 중간고사 때까지도 엄마 나 이번 중간고사 때까지만 할게. 고3 때 중간고사는 사실은 나의 내신 점수에 영향을 많이 미치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미 8번 봤기 때문에, 이미 8번의 시험을 봤기 때문에 2번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고3 내가 8번의 시험 동안에 내가 2.2 이렇게 유지하고 있는 애가 갑자기 1.5로 올라갈 수가 없어요. 정규 1등, 정규 1등 2번을 다 해도 2.2에서 많이 올라가 봤자 1.9 정도? 이게 불가능한 어떤 이 수치가 나오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그런 것들을 미연에 이제 방지하고, 좀 우리가 오늘 가서 가족들 또 오늘 가셔서 자녀들 우리 아이들 불러다 놓고 야 앉아봐, 너 방향 좀 얘기해봐, 아니 그러라는 게 아니라 앞으로 우리가 이런 얘기를 좀 알고 좀 실책을 좀 줄이려는 어떤 그래야 또 이제 저도 아이들한테 맘 놓고 또 수학을 더 잘 가르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좀 이제 넘어가면 일단 요거 제가 좀 준비한 편인데, 일단 9등급에서 5등급 당연히 바뀐 거 알고 계셔서 지금은 1점대라는 말 자체가 이제 의미가 없고, 누적된 거 그냥 제가 이건 표로 나눈 거라서 이거는 그냥 팩트적인 데이터고, 여기는 라인업은 조금 러프할 겁니다. 아마도 그렇게 면밀하게 과마다 학교마다 면밀하게 구성되어 있지 않는데, 그냥 제가 설정하는 그 마지막 1점대 마지막 라인은 인서울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2점대가 넘어가면
당연히 쓸 수는 있겠죠. 당연히 쓸 수는 있겠으나 2점대가 넘어가는 학생들은 아마도 뭐 인서울이나 뭐 이런 것들은 조금 뭐 힘들 수도 있겠다. 뭐 이런 생각들. 뭐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지금은 어떤 특정한 예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누구 친구 아들이 뭐 어디 뭐 2점 몇인데 어디 가서 뭐 붙었는데 이런 특정한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일반적이고 아주 러프한 데이터입니다. 그래서 우리 애들의 위치가 어디 있는지 보고 만약에 우리 애 위치가 만약에 뭐 1.8 라인이었어. 근데 내가 1.4 라인에 있는 대학을 가고 싶어. 그러면은 당연히 모험은 할 수 있겠죠. 그냥 쓰면 되지. 내가 원서 쓰는 거는 뭐 죄가 아니니까요. 그러나 무언가를 보태지 않으면 쉽진 않아요. 그 무언가 보탤 내용들이 바로 수시고 스펙이고 뭐 논술, 그다음에 뭐 세특, 뭐 창체, 뭐 이런 어떤 그런 활동들일 겁니다, 사실. 그래서 이 정도 라인에 우리가 먼저 현재 이거 아직 2학년밖에 안 되는데 이제 많이 지났어요. 이제 2학년 거의 중반 이제 1학기 지나면서 2학년 2학기 돌입될 때는 어느 정도 이 라인을 예상하고 있어야 돼요. 만약에 2학년 2학기인데 뭐 우리 애가 딱 요 정도 라인이야. 근데 야, 막 가족들께 엄마 나 3학년 때 진짜 열심히 해볼게. 나 겨울방학 때 나 기숙학원 500만 원짜리 기숙학원 보내줘. 가서 나 밥만 먹고 잠만 자고 공부만 하다 올게. 보내달래. 그리고 엄마 나 그래서 내가 3학년 때 요만큼으로 한 1.1을 올려볼게. 이 가능합니까? 이제 2번밖에 안 남았는데 시험이. 2학년 2학기 때까지 이 정도 유지되면은 진짜 많이 올려봤자 여긴 거예요. 한두 칸밖에 안 되는 거예요. 차라리 그 친구는 다른 걸 빨리 준비해야 되지. 방향 설정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수리논술 준비한다던가. 수리논술에 필요한 뭐 자기가 가고 싶은 학교의 과목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것들 준비한다던가. 아니면은 뭐 다른 어떤 학교에 또 이제 뭐 많은 활동이 있으면은 그런 것들을 좀 정리한다던가. 그런 방향 설정이 필요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현실 파악을 좀 먼저 우리가 해야 돼. 이거는 그냥 내 위치에 대한 어떤 그런 정확한 저기라서 만약에 선생님 우리 애가 2점대가 많이 넘어갔는데 그러면은 사실 그냥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수리논술 준비하는 것, 인문논술, 수리논술, 논술들을 준비하는 것 밖에 이 펌핑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거를 그래도 남은 3학년 때 좀 열심히 해서 그거는 좀 이게 수치적으로도 좀 불가능한 상황이라서 그래서 보면은 이제 그래서 이런 어떤 방향 설정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알고 있어야 되는 예를 들어서 이런 거 나 이런 것도 봤어요. 자 선생님 저 수시 6장에 전문대 2장 쓰려고요. 이거 뭐예요? 수시 6장 중에 자기가 좀 부족하니까 전문대 2장 쓴대요. 이거 뭐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 전문대는 개수 제한이 없습니다. 수시 6장과 정시 3장을 다 쓰고 나서도 전문대는 50장까지 쓸 수 있어요. 실제로 이 얘기를 했던 사람은 저희 큰 누나예요. 저희 큰누나 73년 소띠거든요. 지금 이제 애는 이제 컸어요. 커서 이제 잘 되는데 아니 무슨 학교에서 전문대 수시를 쓰라 그랬다고. 이제 왜 그러냐면 이제 그 학교 자체가 이제 수시 장수에 수당을 주는 거예요. 이 담임 선생님이 수시를 많이 붙이면 이 반은 수시를 많이 붙였네? 그럼 수당을 주는 거야. 수능이 끝났는데 수능 이후에 전문대 수시를 쓰겠다는 거예요. 누가 그래? 그랬더니 학교 선생님이 자기한테 전화해서 추천했다는 거예요. 누나한테. 친누나한테 김현숙이 진짜로. 그래서 내가 너무 화가 나왔고 왜냐면 제가 막내 동생이거든요. 그래서 누나랑 10살 차이가 나요. 근데 너무 화가 나왔고 내가 그렇게 해서 이제 누나한테 그 얘기를 듣고 나서 결국 내가 하라는 대로 안 했어요 다. 그리고 결국 걔는 이제 그 전문대 수시는 안 썼어. 결국 내가 그건 하지 말라고 뜯어 말려갖고 결국 전문대 갔어요. 또 조카가 전문대 가서 뭐 전문대 중에서 그 성적이 좀 그래도 수학은 또 3등을 받아서 전문대 중에서 잘하는 데 갔어요. 근데 이제 매형은 무서워요. 헬스 하는 사람이에요. 막 진짜 내가 사진 보여주고 싶네. 매형은 술만 먹으면 저한테 처남이 지금 입시 뭐 하는 선생인데 우리 애를 전문대밖에 못 보냈다. 벌써 몇 년이 지났는데 지금 맨날 술만 먹으면 나한테 술만 먹으면 나한테 막 혹시 처남 있으세요? 아버님 혹시 처남 있으세요? 동생 없어요. 전 있으면 잘해주시라고. 힘들어. 자, 수시는 6장이고 정시는 3장입니다. 그래서 무조건 수시 6장은 써야 됩니다. 원서비가 만약에 선생님 어머님들이 우리 집이 가난해서 원서비가 없어요. 제가 내드릴게요. 무조건 수시 6장은 써야 됩니다. 정시판은 없습니다. 확률을 늘려야 돼요. 우리는.
그래서 9장 갖고 대학을 가는 거지 절대 정시 수시를 그냥 예를 들어서 또 이런 전략은 있을 수 있어요. 그냥 우리 애는 행복하면 돼요. 수시로 그냥 바깥 경기권, 충청권 쓰고 난 다음에 마음 편하게 그냥 정시 준비 안 할래요. 그건 오케이입니다. 그거는 좋은 전략은 아니지만 마음이 편하고 또 아이와 행복하게 또 그러면서 엄마 나 이번에 붙었어. 근데 집도 구해야 될 것 같아. 그래서 엄마 집을 구하던가 아니면 나 차를 사주던가 둘 중에 하나 해줘야 될 것 같아. 여기서 한 80km 정도 가야 될 것 같아. 약간 이런 상황이 발생된다면 그거는 또 제가 이제 또 그건 뭐라 할 수 없는 거죠, 당연히. 그러나 딱 이제 수시나 정시를 가르는 건 지금은 좀 위험한 상황이고 무조건 2개 같이 준비해야 되고 그 다음에 방향을 같이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이런 애들이 좀 오히려 좀 발 넓고 좀 이렇게 활기차고 이런 애들이 또 그런 전략을 세우기도 하는데 엄마 나 교과 2장 수시 2장 인문 논술 2장 근데 나 수학도 좀 잘하니까 약수령 논술도 1장 이렇게 해서 막 해야 될 거를 많이 벌려놓고 토요일 날 가서 저희 가서 논술 수업 듣고 일요일 날 저희 가서 세특하고 여기 가서 하고 절대 이런 거는 절대 금물. 방향을 좀 좁힐 만한 그 전략이 좀 필요하다는 거. 그래서 학생부 교과 전형은 아시겠지만 그냥 내신을 잘하는 애들 이미 내신 점수 학생부 교과 전형은 바뀌지 않아요. 이미 그 자기 위치가 거의 바뀔 수 없어요. 내가 우리 학교 정규 10등 안에 들었어. 그래서 학교장 선생님이 성균관대 경희대까지 써준다고 했어. 그럼 그 라인은 그냥 끝입니다. 거기서 그 친구는 내가 도전 정신이 좀 많아서 연대를 하나 쓰냐. 좀 불안하니까 하나 걸어둘까? 하나 밑에다 하나 걸어둘까?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선택만 있을 뿐이지 더 이상 뭘 할 건 없어요. 제일 중요한 게 이제 종합전형. 여기는 세특 들어가고 하고 하면 이제 얼마나 학교에서 활동을 많이 했느냐. 우리 학생회하고 임원하고 이런 것들이 입시에 얼마나 영향을 미칠 것인지. 그래서 그런 애들은 이제 제일 힘든 게 나중에 이제 이런 것들을 준비하다가 진짜 정작 고3 때 정말 중요하게 정시 준비해야 될 때에 조금 이제 그 시간을 좀 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저는 그런 애들이 있으면은 뭐라 하진 않아요. 왜냐면 자기가 이걸 해야 되겠어. 9월 달에 내가 오늘 학원 일주일 내가 학원 안 나오고 자기 이거 이거 자소서 쓰는 거 써야 되겠어. 그러면은 쓰라고 합니다. 대신에 기한을 줘요. 언제까지 반드시 해놔야 돼. 그걸 넘어가면 그건 이도저도 안 되는 거지. 나중에 조금 수정하거나 이런 거 있을 수 있겠으나. 그래서 학생부 종합전형은 뭔가 다른 스펙이 좀 필요한 것들. 학교를 좀 많이 따르고, 사실은 제가 제일 해줄 수 없는 게 종합전형이에요. 사실 교과전형은 그냥 지금 현재 수학시험을 잘 보게 하면 되는 거고. 선생님 예를 들어서 저한테 국어는요? 그러면 국어는 애들보다 못하기 때문에 국어를 알릴 수 없기 때문에 이 교과전형이 그런 거고, 종합전형은 제가 해줄 수 없는 거. 그 다음에 수리논술 같은 경우는 이제 가장 많은 학생들이 도전하는 어떤 그런 시험이기도 하죠. 그러니까 인서울, 일단 수리논술을 시행하는 학교 자체가 우리가 되게 원하는 학교들이 많아요. 학생들이건 엄마들이건 아빠들이건 우리가 원하는, 그래? 마음에 안 들어. 너 옛날에 공부 잘했는데 왜 이렇게 떨어졌어? 됐어. 네 맘대로 너한테 일절 지원 없어. 네가 알바하든 뭐하든 너 등록금 안 내줘. 이랬는데 딱 애가 아빠, 나 근데 여기까지 합격하는 거는 거기까지는 내줄게. 약간 딱 그 라인 정도의 이제 학교들이 많이 걸쳐 있기 때문에 수리논술은 이용하면 그 내신, 이 교과로 받았던 내신 점수의 라인을 한 단계나 2단계 이상은 좀 높일 수 있는 어떤 그런 매체가 좀 돼요. 근데 이것도, 그러니까 여기 있는 모두가 다 필요해요. 예를 들어서 이러면은 제가 사기꾼이죠. 오늘 딱 나가기 전에 문 딱 걸어 잠가 놓고, 자, 그래서 제가 이번 겨울방학 때 수리논술 강의할 거니까 다들 1,000만 원씩 주쇼. 다들 등록하고 가세요. 이러면 사기꾼이고, 수리논술을 준비하는 건 언제든지 준비시킬 수 있어요. 기출문제 풀어보는 것만으로도 준비시킬 수 있고, 제가 만약에 우리 가림이가 정말 필요할 것 같은데, 그럼 미리 시킬 수도 있는 거예요, 사실. 근데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이런 것들이 우리한테 필요할 것인지 아닐 것인지 오늘 그러니까 오늘 결정하는 게 아니라 오늘 그 내용을 알고 이렇게 이제 가서 각자가 각자에 맞는 전략을 이제 꾸미는 어떤 그런 날인 거죠. 그 다음에 인문논술은 당연히 이건 제가 아무리
거짓말 해봤자 티 날 수밖에 없는데 잘 모릅니다. 왜냐면 수학 선생이고 이과하고 또 하기 때문에 인문 논술을 잘 모르는데 어쨌든 수리 논술과 비슷한 어떤 이 학교 라인대가 형성이 돼 있고 당연히 뭐 예를 들어 성균관대가 그럴 리가 없잖아요. 수리 논술은 뭐 500명을 뽑을 거야. 근데 인문 논술은 안 뽑아. 이럴 일 없잖아요. 그치? 아마 비슷한 기조로 흘러갈 것 같고 약술형 논술이 이제 그거보다 조금 낮은 단계라서 얘는 부담은 좀 덜 하지만 그래서 갈 수 있는 대학의 한계도 가천대, 국민대, 상명대 라인 정도. 그러니까 약술형 논술 하게 될 거는 약술형 논술 하게 될 만약에 학생이 있다면 먼저 뭐부터 확인해야 됩니까? 당연히 그냥 약술형 논술 쉬우니까 그냥 준비하면 됩니까? 아니지. 내 학교 라인이 가천대를 넘어서는지 안 넘어서는지, 국민대를 웃도는지 안 웃도는지. 가천대 국민대보다 좀 떨어지는 것 같은데 2점대 2.1, 2.2인데 그러면 준비하는 것도 당연히 나쁘지 않고 그런 이제 우리가 이 상황적인 것들을 정리해야 될 때다. 고위 엄마 학부모들은 반드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알고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뭐 당연히 저한테 물어보셔도 되고 아니면은 뭐 저랑 같이 상의하셔도 되고 아니면은 다시 얘기하지만 제가 전문가는 아닙니다. 저는 우리 아이들을 잘 알고 있는 그냥 그런 사람일 뿐이지 저랑 상의하셔도 되고 아니면은 뭐 검색해 보셔도 되고 뭐 알아보셔도 되고 하지만 이 모든 그 상황적인 것들에 대해서는 비단 준비를 잘하는 게 비단 비싼 돈을 내고 다니는 것만이 저는 능사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제가 제일 극혐하는 이 입시 중에서 극혐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정시 컨설턴트. 그러니까 강남 대치동에 가면 정시를 찝어줘요. 3장 정도를 찝어줘요. 3장 정도 뭐 약간 플러스 마이너스 해갖고 한 5장에서 6장 정도를 찝어줘요. 사실 이것도 저희 현숙이 누나가 이용했던 그래서 그때 한 3장 정도 찍고 가서 1시간 상담하고 한 50만 원 정도가 내고 왔더라고요. 아니,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생각해 보시면 자, 정시 컨설턴트 해주는 사람들은 본인의 원래 학원에 뭐 컨설턴트가 있어서 학원을 오래 다닌 게 아니라면 얘네들이 와서 이 정시 컨설턴트로 붙어버리면 내년에 안 옵니다, 당연히. 그렇잖아요. 정시 컨설턴트로 학교가 붙어버리면 학교 가면 대학을 다니지. 안 오죠, 내년에. 근데 떨어지면 갑니까? 내가 저기 어디 웨딩홀 가서 결혼했는데 내가 이혼했는데 그 웨딩홀 갑니까? 안 가죠. 여기는 그냥 일회성이에요. 무조건 일회성이에요. 붙어도 일회성이고 떨어져도 일회성. 웨딩업체가 그렇잖아요. 뭐 진짜 너무 좋아서 내가 이혼해서 2번째 결혼하는데 나 그때 결혼했는데 너무 기억 너무 좋은데 다시 가야 되겠다. 이런 거 없고 당연히 결혼 잘 살고 있어도 안 갈 거잖아요. 당연히 뭐 한 30년 산 뒤에 우리 리마인드 웨딩 이런 거 아닌 이상 갈 일도 없잖아요, 사실은. 저는 그래서 이 정식 컨설턴트들은 웨딩 업체라고 저는 거의 비유해요. 그래서 그런 걸 막 추천하고 또 이것도 또 제가 사기꾼. 딱 끝나고 나가기 전에 명함 하나 쓱 내밀면서 여기 전화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강남에 제 동생이 하는 데인데요. 이러면 또 그래서 어쨌든 그런 어떤 것들에 돈을 막 쓰라는 얘기가 아니라 지금은 방향을 설정하고 그 다음에 뭐가 필요한지 우리 애가 진짜 이제 뭐 대수가 이제 끝나가고 이제 우리 미적분 해야 돼. 그러면 이제 다시 대수를 해야 되는지, 선생님 대수 복습해야 돼요. 우리 애들 지금 뭐 확통 선행 들어야 돼요. 뭐 이런 어떤 그런 것들에 대한 방향 설정이지. 지금은 뭐 딱히 뭘 엄청 가서 뭘 하실 건 없습니다, 사실. 그래서 넘어가 보시면은 제가 조금 간단하게 정리해 놓은 건데 뭐 이건 뭐 당연히 언제든지 우리가 다 아는 내용들이고 뭐 인터넷에서 막 다 돌아다니는 내용들이고 방금 얘기했던 게 교과 전형과 종합 전형. 인문수리 논술, 그 다음에 약술형 논술 해서 우리가 아마도 딱 그 내신 라인을 높이기 위한 4가지 방향, 낮추기 위한 거는 추천하진 않지만 이런 건 있을 수 있어요. 약술형 논술 뭐냐면은 우리 애 내신이 중앙대 경희대 여기까지 나올 것 같아. 좀 쓰고 싶어. 거기 좋은 과들이 있어. 근데 불안하니까 가천대 약술형 논술 하나 준비해볼까? 국민대나 상명대 약술형 논술 하나 준비해볼까? 그 정도의 하향으로 준비하는 건 언제든지 있을 수 있는 일이고. 그래서 우리가 잘 이 파악을 좀 하고 전략을 좀 세워야 되겠다. 그런 얘기를. 그래서 이제 마지막 못 만들어 달라는 건 뭐 얘기냐면은 같은 기조를 좀 쓰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인하대랑 아주대는 전혀 다른 학교지만 인하대는 인천에 있고 아주대는 수원에 있습니다. 저는 같이 준비했으면 좋아요.
왜 같이 준비하면 좋냐면 인하대랑 아주대는 인문 소리 논술을 둘 다 얘네들은 그 보는 날짜가 비슷해요. 수능 끝나고 한 3주 뒤에 봐요. 제일 늦게 보는 학교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수리 논술을 쓰고 싶은데 수리 논술 쓰고 싶은데 내가 미적분 공부를 하지 않았어. 나는 그냥 대수랑 미적분 말고 심화 미적을 하지 않았어. 그러면은 심화 미적 공부할 시간 좀 필요하잖아요. 그러면은 난 인하대랑 아주대는 추천하는 바입니다. 왜냐하면 걔네들은 시간이 있으니까 3주 정도 시간이 있으니까 그때쯤 돼서 다른 과목 다 정리하고 수학만 쭉 공부하면은 또 어찌 될지 모르니까 그런 것들은 기조가 같다고 보는 거죠. 그러나 이제 예를 들어서 인하대랑 저는 논술 2장 준비하려고요. 경희대를 좀 도전으로 준비하고 인하대를 좀 하향으로 준비하려고요. 그건 추천하지 않습니다. 경희대는 수능 끝나고 바로 보고 이틀 뒤에 바로 보고 인하대는 꽤 뒤에 보니까 경희대로 연습을 할 수는 있겠으나 이게 같은 기조는 아니라고 보는 거죠. 대표적인 예가 성대가 아마 이번 연도에 조금 바뀔 수 있는데 현재까지는 그래요. 성대 자체가 과목을 조금 다른 과목이랑 좀 뒤틀어 놨었어요. 성대 그 총장이나 성균관대학교 어떤 이 기조를 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이번에도 성대가 그 얘기 했잖아요. 아니야, 우리 중대였나? 어쨌든 그 학교들이 그 기조가 얘네들 뭐라 그러냐면은 그거 없앤다고, 납치 없앤다고. 그래서 자기네 수시 써서 합격해도 정시 쓸 수 있게 하는. 이거 뭐냐면 지원 장수 늘리려고 지금 밀리고 있거든요. 1위가 어딘지 아세요? 대한민국 현재 작년도 수시 장수 1위, 원서 1위 대학교 가천대입니다. 가천대가 약수령 논술로 의대를 뽑아버리니까 어마무시하게 의대, 약대 이런 애들 지원하는 애들이 원래는 그 전까지는 항상 경희대가 1등이었어요. 경희대는 왜 1등이냐면은 참 오묘한 학교예요. 1등급 맞는 애들로 하향으로 쓰고 2등급 맞는 애들은 적정으로 쓰고 3, 4등급 맞는 애들은 도전으로 쓰고 5등급 맞는 애들은 얘 아니면 재수 하면서 쓰고 진짜 다 써요. 그래서 경희대가 제일 장수가 많지만 그러나 이제 가천대가 넘어섰습니다. 약술용 논술 900장을 뽑고 엄청 아시잖아요. 우리 살아있는 화석님 가천대 총장님 거의 90 근데 알 것 같아요. 그냥 거기는 엄청 돈 많이 벌고 있을 것 같아요. 어쨌든 그래서 그런 어떤 같은 기조를 예를 들어서 연대고대 이거 좀 애매해요. 왜냐면 연대고대는 서울대를 서울대가 좀 힘든 아이들한테 연대고대는 또 너무 워너비한 대학들이잖아요. 근데 얘네들이 달라요. 연대는 수능 전에 보고 수리 논술을, 고대는 수능 후에 봐요. 그러니까 이게 퍼져 있으니까 사실 좀 늘어지니까 또 이제 그런 어떤 조금 불편함인데 그래도 이제 많이 쓰죠. 왜냐면 라인 자체가 비슷하니까. 그래서 그런 어떤 기회비용도 좀 생각하셔야 돼요. 내가 어느 대학교를 만약에 우리가 방향을 어느 대학교 잡으면 이 대학은 포기해야 됩니다. 둘 다 2개 다 하고 셋 다 하고 선생님 저 교과도 준비하고 저 교과도 이미 됐고 저 학종도 하고 저 논술도 하고 저 다 한번 해보려고요. 그래서 모두 3등 하면 뭐합니까? 다 떨어지는데 그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1등을 해야죠. 그런 어떤 기회비용적인 측면을 하고 그래서 가치가 충돌하는 것도 좀 이해를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 가치 충돌의 개념은 그냥 쉽게 얘기하면 이거 보통 성대랑 경희대를 잘 안 써요. 같이 쓰기도 쓰는데 오전 오후가 나뉘어져 있기 때문에 같은 날 시험을 봐요. 연대랑 시립대가 같은 날 시험을 봐요. 만약에 9월달 이렇게 이번에 또 약간 이 날짜도 다를 수 있어요, 어머니. 근데 같은 날 시험에 보는데 그러면은 오전에 시립대 갔다가 오토바이 타고 이동해서 연대 가고 이런 거 해야 되는데 그런 거 이제 가치가 충돌되는 거죠. 살짝 피하는 게 좋죠, 당연히. 만약에 내가 시립대를 꼭 쓰고 싶으면 연대보단 고대를 쓰는 게 시립대 미리 한번 보고 그다음에 이제 고대 또 가서 보고 약간 이런 어떤 그런 러프한 전략적인 것들에 대한 얘기 오늘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많은 도움이 되셨다기보다는 이제 앞으로 더 많이 알아볼 정보에 대해서 저는 오늘 베이스를 깔아드린 거고 만약에 그 베이스에 대한 정보가 또 궁금하시면 또 저랑 또 얘기 나눌 수 있죠. 언제든지 다 전화번호 저장되어 있는 분들이라서 그래서 마지막 인사는 이렇습니다. 제가 진심을 다 성적 올리겠습니다. 자신 있습니다. 성적 꼭 올려놓겠습니다.